1978년 12월 21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한 평범한 주택.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지역에서 성실한 건설업자로 알려진 36세의 남성이었죠. 이웃들은 그를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 집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광경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존 웨인 게이시.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킬러 크론으로 악명 높은 이 남자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최소 33명의 젊은 남성들을 살해했습니다. 게이시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는 지역 민주당 조직에서 활동했고 자선 행사에서 포고 더 클라운이라는 광대 분장을 하고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영부인 로잘린 카터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 남자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했습니다. 게이시의 범행 패턴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신의 건설 회사의 일자리를 제한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피해자들은 게이시의 집으로 들어갔지만 다시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수갑으로 묶고 고문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신을 자신의 집 지하 공간에 묻었습니다. 일부는 집 주변 정원에, 그리고 나머지는 인근 강에 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게이시는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파티를 열고 이웃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바로 그 시신들이 묻힌 땅 위에서 말이죠. 1978년 12월 마침내 게이시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5세 소년 로버트 피스트가 약국에서 게이시를 만난 뒤 실종됐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게이시와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명확한 단서를 제공했고 경찰은 게이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죠. 수사관들이 게이시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미 1968년 아이오와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8개월 만에 가석방됐고 일리노이주로 이사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12월 21일 경찰이 수색영장을 들고 게이시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실의 크롤 스페이스에서 29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서로 겹쳐 묻혀 있었고 석회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지만 게이시는 이웃들에게 배관 문제 때문이라고 둘러댔었죠. 추가로 4구의 시신이 인근 데스플레인스 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총 33명.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게이시는 체포 직후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다중인격 장애가 있으며 살인은 또 다른 인격이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재판에서 게이시의 변호인단은 정신이상 항변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게이시가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은폐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치밀한 범행 수법, 시신 처리 방식, 그리고 6년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한 점 등이 그 증거였죠. 배심원단은 게이시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33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게이시를 연구하며 연쇄살인마의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조직형 연쇄살인마였습니다. 높은 지능, 사회적 기술, 그리고 완벽한 이중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게이시 자신은 사형수 감방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신들을 묻지 않았다. 내 안에 다른 존재가 한 일이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1994년 5월 10일 게이시는 52세의 나이로 독극물 주사형으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죽여봐야 소용없어. 죽음이 나를 데려가길. 존 웨인 게이시 사건은 단순히 끔찍한 범죄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첫째, 외모나
사회적 지위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이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악마가 숨어 있었죠. 둘째, 범죄 전과자에 대한 사회의 추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게이 씨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다른 주로 이사한 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입니다. 셋째, 실종 신고의 중요성입니다. 게이 씨의 많은 피해자들은 가출 청소년이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사회에 관심 밖에 있던 이들이었기에 그들의 실종은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피스트의 어머니가 아들의 실종을 끈질기게 추적하지 않았다면 게이 씨는 더 오랫동안 범행을 이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동료, 그리고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취약한 이들, 특히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